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판례는 요즘 사례가 좀 간단합니다. 이제 이거는 회생에 가는 거지만 파산에는 아직 판례가 없는데 같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이 아니죠, 벌써 몇 개월 전에 어디서 이제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 사안이 뭐냐면 개인 파산관제인이 이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관제인이 그러면 본인이 집이 있는 분입니다. 그 집은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줬어요. 자기는 딴 데 월세 살고. 근데 그 집이 그때 이제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보증금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관제인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인데 2억 이상 팔아야 되잖아요. 2억 500, 2억 1000이라도 팔아야지 500, 1000을 파산재단에 포함시키는데 시세가 1억 9천, 2억 정도 조금 못 미쳐요.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증금 인수하고. 역전세난이 발생할 때 이런 부동산이 조금 하락한 빌라 같은데 이런 게 많죠. 아니면 처음에 너무 과하게 이제 매매 가격이 형성돼서 떨어지죠. 어떤 빌라는. 그러니까 관제인이 환가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 그 임대차 보증금이 들어갔죠. 2억이. 면책이 됐죠. 근데 이제 임차인은 관제인이 팔아주지도 않고 자기도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대신 집을 이사를 가기 전에 등기 명령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보호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이래놓고 파산이 폐지가 됐어요. 파산 절차에서 한번 파산 폐지가 되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환가가 불가능하죠. 폐지가 돼서 환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임차인은 주택도시공사에다 그 보증금을 양도하고 자기는 빠졌어요. 주택도시공사는 과연 이 사람한테, 임대인이 아니라, 그치, 임대인한테, 나 그 면책 못 받았으니까 돈 돌려달라. 대금을 못 받았잖아요. 그쵸? 임대차 보증금. 청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 소송을 할 때 이 소송이 성립할 수 있는가? 왜냐면 면책됐잖아요. 결정에. 그래서 이거에 관한 시금석인 판례가 지금 2017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 회생에 관한 겁니다. 근데 국면은 똑같습니다. 개인 파산에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죠. 결론은 주택도시공사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라도 임대차 보증금 2억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하다. 그리고 승소하면 강제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다. 다만 양수금 판결을 이제 얻으면 그 원금 및 이자까지 받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주택도시공사가 판결 없이 임대차 등기명령 때부터 현재까지 법정이자 5%를, 왜냐면 이 파산 선고하고 등기명령 기간이 한 3년 됐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5%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죠. 2년, 3년이니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이에요. 그때 이자를 이제 그 부동산을 관제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인수하고 떠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이자까지 다 내라. 너네가 여기 들어가려면. 그때 주택도시공사하고 이제 이 새로운 낙찰은 아니고 경매는 아니고 관제인한테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파산재산 회생 임의 매각을 해서 이제 매각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과연 주택도시공사의 이자까지 물어줘야 되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안. 이것도 제가 최근에 어디 상담을 하면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의견을 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한 4개월 전, 올 봄에
상담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도 여러 변호사님들한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가 요 판례를 못 찾았는데 아는 변호사님 개인회생에 대해서 판례 있다. 요런 판례를 혹시 방송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요 판례를 한번 잘 참고해서 이제 이게 좀 힘들구나. 그때 제가 정확하게 그 리서치를 못 해줘 갖고, 다만 제 판단으로는 그때도 부정적으로 봤지만, 예. 소멸 안 된다. 첫 번째 사안에 소멸이 안 되고 두 번째 사안엔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거는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자는 청구하기가 지금 불가능한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어떤 도산 파산 채권, 개인회생 채권과의 관계상 이자까지 청구하면 너무 과한 보호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법문상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거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5천만 원, 3,700, 뭐 옛날에 3,700, 5,000, 4,300. 거기다 뭐 좀 늦게 받는다 그래서 이자까지 다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또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도산에서는 파산 선고 시에 모든 게 현재화가 되죠. 채권이 금전화 현재화 됩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 시까지 원금하고 이자, 그리고 그 이후의 이자는 후순위 채권입니다. 권리가 딱 이렇게 두 분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제가 보기엔 평가할 수 없죠.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 사안은 이제 개인회생에서, 근데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사안은 개인 파산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따끈따끈한 사안입니다. 근데 그 개인 파산에서는 동일한 판결이 없어서 이 개인회생 판결이 거기에 해결을 주는, 시사점을 주는 판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개인회생은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기재가 안 되면 무조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기재하지 아니한 거는. 두 번째,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이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까 얘기했죠. 제가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사안은 개인 파산 관제인이 이거 임대차 개인 파산 관제인이 포기한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포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세 번째 사안이라고 합시다. 어떤 영등포인가요? 구로구 쪽에 오피스텔이 두 채가 있어요. 근데 보증금이 1억입니다. 근데 임대인은 자기가 뭐 1억 4천인가? 1억 2천에 샀는데 더 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1억도 못 받고 누가 9,800, 9,500. 임차인은 1억이라 해서 우리가 좀 한 300에서 500만 붙여서 좀 사달라고 해도 자기가 9,800에 살 수 있는데 왜 사냐. 손해보기 싫은 게 사람 심리죠. 안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제가 관제인이 판사님의 허가를 받아서 이거 도저히 임대차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게 형성돼서 팔기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환가를 포기하고 법원이 오케이 하면 첫 번째 사안처럼 되는 거죠. 붕 떠버리는 거죠. 그럼 임차인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됩니까? 누가 그걸 매수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를 넣을 수도 없죠, 자기가. 물론 자기가 경매를 넣으려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돼요, 사실은. 자기가 귀찮아서 하는 거지. 강제경매 넣을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취지잖아요. 두 번째 판례. 그래서 이 세 번째 사안처럼 저도 그 두 채 갖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첫 번째 사안처럼 되지 않으려고 형식적 경매를 채무자한테 600만 원을 마련해라. 그래서 지금 형식적 경매 허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경매에 넣어서 어떤 식이든 뭐 9,800이든 누가 9,800에 사면은 사실은 1억에 사는 거죠. 200을 물어줘야 돼요. 9,800을 나중에 물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200에 사야 되죠. 200에 매각금액 9,800 인수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한 500이라도 인수하겠다. 그러면 이제 파산재단에 500이나 300 정도면 보증금 인수해서 이제 1억 100에 사는 거죠. 사실 1억 100, 1억 300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사안, 세 번째 사안.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인데 임차주택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 임차인이 환가되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경우 혹은 파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주택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관하여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우선 변제권이 한도 내에서는 미치지 않는다. 그거는 보증금은 주란 얘기죠. 그렇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죠? 일단 면책 결정을 왜 미치지 않냐면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본 거예요. 희한하죠. 임대차 보증금 채무자는 보증금을 분명히 썼는데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 것으로 본 겁니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다른 논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준별채권의 어떤 성격을 봐서 그런가요? 준별채권은 원래 기재해도, 그쵸? 기재해도 면책이 안 되니까 기재하지 않은 걸로 볼 여지도 있죠. 기재해도 기재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말이. 아무튼, 이제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잘 몰라도 개인 파산에서는 관제인들이 환가를 많이 포기합니다. 많이 포기하기 때문에 특히 이 시세보다 낮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낮은 건물은 거의 환가 포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제가 자세하게 읽지 못하고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제가 두 번째 사례에서 이자를 좀 부당하다고 보는 게 우선 변제권을 인정한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이제 면책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다가 이자까지, 그렇죠? 이건 이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채권액은 이자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몇 년 동안에. 그거는 개인회생 절차, 그러니까 파산에서는 파산 채권이죠. 면책된다고 보고 그거를 변제해달라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은 임대인이 원고에 대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파산도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피고가 행사하지 못한, 그러니까 임차인이 행사하지 못한 우선 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효력이 미치지 않고 임차인에게는 면책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그런 취지입니다. 하여튼 뭐 흥미로운 판례인데 개인회생에서는 판례가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